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홀몸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 5명 중 1명은 홀몸 노인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홀몸 노인의 숫자는 약 33만 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이 홀몸 노인입니다. 해마다 증가 추세로 최근 4년간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홀몸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홀몸 노인분들이 공동주택에 함께 모여 살도록 지원하는 카네이션 하우스를 올해 47곳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돌봐주는 생활관리자를 1000여 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대상자도 3만여 명까지 확대합니다. 제53회 광주 시민의 날 시민정치 페스티벌이 지난 22일 금남로 일대에서 참여 민주주의 축제로 펼쳐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 제안을 통해 행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습니다.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 메인 행사로 진행된 광주시민총회는 오후 3시 전일빌딩 앞 무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민들의 제안 10건이 발표됐습니다. 광주시는 제안된 정책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정책 마켓은 전국 규모 우수 정책을 발굴해 문화예술이나 청년, 여성 7개 분야의 28개 정책을 한 곳에서 전시했습니다. 대구시는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규모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한국공인노무사회시청에서 노무관리 현장 컨설팅 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의 창출과 안정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고용장려금 홍보와 연계한 노무관리 현장 컨설팅 사업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 경북지회가 전문가 집단으로 참여합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공인노무사회로 접수하면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전북 도민과 약속한 전북혁신도시 제3의 금융도시 육성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금융도시 육성 방향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용역을 수행한 YC컨설팅은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고자 금융기관 유치로 자생적 금융타운 구성,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 사업 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집적화 등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가전 전문기업인 SK매직이 대전에 컨택센터를 설치합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과 류건주 SK매직 대표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SK매직 컨택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매직은 오는 7월 중구 선화동에 300명 규모의 컨택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컨택센터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SK매직은 컨택센터 설치 및 운영, 상담사 채용 시 시민을 우선 채용키로 했습니다. 한편 SK매직은 현재 가스레인지와 정수기 등 생활가전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한 기업입니다. 전주시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김승수 현 시장과 이현웅 민주평화당 후보, 이어 오형수 정의당 후보까지 3파전인데요.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뜨겁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장 선거 대진표가 3파전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김승수 후보는 높은 당 지지율과 현직 프리미엄을 얻고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가 1000만 관광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 우리 시민들 골고루에게 돌아가고 또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경험과 또 집권 여당의 큰 힘이 필요합니다. 4년간 축적된 경험 그리고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까지 탄탄한 인맥이 준비됐습니다. 재선에서 우리 전주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경제가 더 부강한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탈당했던 이현웅 민주평화당 후보는 본선에서 다시 김 후보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65만 전주시의 시장은 행정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적인 육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 것보다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중앙 인맥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이현웅이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형수 정의당 후보는 기득권이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30년 독점 정치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전주 발전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후보 중 기득권에 눈치 보지 않고 새로운 전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 정의당의 오형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전주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최근 신설한 대학 일자리 센터가 15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고려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올해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부와 세종시 보조금 등 매년 2억 원을 들여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세종학술정보원 1층에서 문화스포츠관으로 이전해 시설 규모가 커집니다. 강원도 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이 1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날 춘천시 베어스 호텔에서 창립 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한 근로자 조합원 2,573명을 승인하고 신규 이사 선임 등이 진행됐습니다. 공제조합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핵심 인력 유출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간추리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엔 매수자가 납부하게 되며 6월 2일 매매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재산세가 이중 부과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 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매주 금요일 고양시민건강센터에서 정신장애인 대상 운동 프로그램 힐링 플러스 어울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비만을 예방하고자 놀이체육 및 스트레칭 수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에 보건소는 소규모 신체활동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서 대인관계 훈련 및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가 경주, 포항 등의 강진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선진국형 고밀도 지진 관측망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부경대학교는 이를 위해 오늘 지진 대응 시스템 구축과 지진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데요. 부경대학교는 대구 지역에 MEMS를 40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신속지진 대응 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구시는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장소와 자료 연계를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 집중 투자로 노후된 소방장비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에 약 119원을 재원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소방, 안전 분야 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4년간 총 7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에 30%에 이르던 주력 소방 차량 노후율은 현재 제로로 개인 보호장비 보급률 100%를 달성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 환경을 조성합니다. 목포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2천만 원을 들여 20개소의 안심 비상벨을 설치했는데요. 내년까지 나머지 공중 화장실 18개소에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까지 여성 공중화장실에 경찰서와 연결되는 안심 비상벨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 공중화장실에도 안심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물놀이형 유원시설 전수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 위치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129개소인데요.
이용객이 많은 종합요원시설업 24개소와 일반 요원시설업 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위해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나머지 103개소는 지자체 관광 및 재난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한 후 정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운영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현장에서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요. 재난 현장에 유입되는 모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배분, 조정합니다. 또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와 매일 자원봉사 활동이 종료된 후 조정회의를 거쳐 그날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하고 다음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조정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